와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정대표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싱싱한 생대구입니다. 생대구는 시장에 자주 보이는 생선이긴 한데 가격 편차가 좀 심한 편이죠. 저렴할 때는 7~8,000원, 뭐 비싸질 때는 10,000~몇천원까지 올라가는데 전 이놈을 11,000원에 구매했습니다. 가정에서 생대구를 쉽게 손질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과 시원한 대구 맑은탕을 쉽게 끓이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생대구를 고를 때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생대구는 신선도가 중요한 생선이기 때문에 이 눈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고요. 지느러미를 딱 봐서 형태가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. 지느러미 끝부분이 꼭 녹아서 없어진 것처럼 약간 손상돼 있다, 그렇다면 좀 오래된 거니까 의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대구는 원래 약간 어두운 색깔을 띠는 게 정상인데요, 얼음에 닿은 부분은 이렇게 좀 하얗게 변하거든요. 어쨌든 얼음에 닿지 않은 부분이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싱싱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항문 쪽을 살펴보시고 항문에서 핏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, 그건 이미 내장이 녹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신선하다고 할 수 없어요. 이 정도만 주의해서 보시면 신선한 대구 고르는 데는 문제 없어요. 그럼 대구 손질을 시작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지느러미를 제거해 줍니다. 지느러미 제거할 때는 가위를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. 먼저 꼬리 쪽 지느러미 과감하게 잘라주시고 배 쪽에 나 있는 지느러미도 바짝 살이 너무 파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느러미만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잘 잘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등 쪽에 나 있는 지느러미도 전부 다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. 옆에 나 있는 지느러미도 바짝 잘라줍니다. 자, 배 쪽에 나 있는 지느러미 작은 것도 잘라주시고요. 이제 비늘을 제거해야 되는데, 비늘 제거하는 이런 전용 도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일반 가정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. 이거 없어도 됩니다. 날이 잘 들지 않는 이런 작은 과일칼 하나만 있으면 대구 비늘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긁으면서 비늘을 제거해야 되니까 머리를 왼쪽으로 두시고 움직이지 않게 머리를 잘 잡아주시고요. 위에서 아래로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살을 파먹으니까 깨밀듯이 살살 긁으면서 제거하면은 대구 비늘은 잘 떨어져요. 꼬리 쪽서부터 시작해서 살살 긁어줍니다. 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. 한 번에 긁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힘으로 여러 번 긁어준다, 이런 느낌으로 비늘을 제거하시면 돼요. 날이 너무 잘 드는 칼을 쓰면 살이 훅 파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, 위쪽 칼이 잘 안 닿는 곳도 조심스럽게 잘 씻어주시고요. 생선 비늘이 바로 들어가 버리면 하수구가 막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, 대구 비늘은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괜찮습니다. 바로 여기서 내장 제거하고 재단하면 좀 편하긴 한데 여러분 보시기 힘드니까 잘 보이는 곳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. 대구 손질의 가장 어려운 부분,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는 오른쪽, 배는 내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신 다음에 아가미 쪽을 이렇게 벌려보시면은 아가미와 요 몸통이 붙어있는 부위가 있어요. 이쪽 아가미와 몸통 사이에 칼을 넣는다 생각하시고 뭐 세게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. 살살 쿡 찔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잘 떨어져요. 그 다음에 뾰족하게 가늘어지는 턱살 부분이 머리랑 붙어있죠. 그 부분을 잘라준다 생각하시고 뚝 잘라줍니다. 잘라주신 다음에 반대쪽 아가미가 요 살하고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도 칼로 이렇게 얇은 막을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아가미가 훤히 들여다 보이죠. 자, 이제 아가미를 손가락을 넣어서 움켜잡는데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요 아가미 뒤쪽으로 넣어서 단단히 아가미를 딱 잡아주시고, 아가미와 머리가 붙어있는 이 턱 부분, 그 부분에 칼을 요 방향으로 넣어서 툭 잘라주면은 이렇게 아가미가 잘리는 거죠. 그리고 척추뼈가 지나가는 요 방향으로 아가미가 붙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쪽을 잘라주시는데 척추뼈와 아가미 사이에 칼을 넣는 느낌으로 척추뼈 밑으로 칼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손쉽게 아가미가 잘립니다. 그렇게 튼튼하게 붙어 있진 않아요. 이 상태에서 배를 한번 갈라줍니다. 살살 갈라보시면 항문 지나서 조금 더 갈라주세요. 자, 벌리시면은 아직 싱싱하기 때문에 내장이 그대로 있는데, 만약에 이 간이 막 녹아서 흘러내린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얘는 맑은 탕을 끓이시면 안 돼요. 무조건 매운탕을 끓여 드셔야 됩니다. 아가미를 딱 잡으시고 살살 당기면서 내장을 한꺼번에 제거합니다. 알도 되게 조그만하네. 물론 이 내장도 손질해서 매운탕에 넣을 수 있긴 한데요,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소득은 없습니다. 버릴게요. 싱크대로 가서 깨끗하게 씻어오겠습니다. 내장을 제거한 대구는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요, 흐르는 물로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불에 같이 붙어있잖아요. 요거를 손으로 뜯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뜯어지니까 잘 뜯어서 제거하시는데 이렇게 찢어지거든요. 찢어져도 괜찮습니다. 조금씩 뜯어서 제거하시고요. 가운데 핏대가 많이 있죠. 손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옵니다. 요거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. 피 엄청나게 많죠.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러면 튀어나온 가시에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육류랑 다르게 생선은 이렇게 물로 오래 씻는다고 해서 맛이 빠지거나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척추뼈 양쪽으로 손을 이렇게 문질문질해 가면서 피를 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내장을 싸고 있던 검은 막도 제거해 주시고요. 자, 이 정도만 제거해도 충분합니다. 자, 여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죠.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잘라서 맛있게 요리하면 되는 건데, 여러분이 생대구를 구매하실 때 내장을 빼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는데, 거기서 뭐 지느러미
동그라미 제거하고 비늘 벗기고 세척해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. 배 갈라서 내장만 빼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차피 집에 와서 또 손질 또 하셔야 됩니다.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이 직접 깨끗하게 요리할 수 있는 거죠. 오늘은 생대구 맑은탕만 끓일 거고요. 다음 영상에서 대구 뿔찜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머리와 볼살을 먼저 잘라내고 나머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자르시면 살 부분은 잘 잘리는데 가운데 척추뼈 있는 부분이 안 잘리거든요. 그때 그 부분을 칼 들어서 막 내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칼 된 상태에서 원래는 이렇게 칼을 앞으로 전진하면서 힘을 확 주면은 잘리게 돼 있는데 초보자분들께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 장갑 낀 손을 칼 위에 딱 대시고 칼이 옆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 꽉 눌러줍니다. 그냥 잘리거든요. 칼이 흔들리면 손 다치기 쉬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나머지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면 깨끗하게 잘리는 거죠. 이 부분을 자르려고 칼로 막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꽉 잡아야 되고 내려치고 살 완전히 지저분해지고 뭉개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볼살 해먹는다 하겠으니까 머리 부분을 갈라놔야겠죠. 반을 쫙 갈라야 되는데 이 척추뼈 있는데 절대 못 갈라요, 여러분.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척추뼈 옆에다가 칼을 이렇게 딱 대시고 바짝 그냥 그 부분만 칼집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몸통 부분은 이렇게 잘 잘리는데 머리로 갈수록 잘 안 잘리거든요. 그 부분은 벌리신 다음에 칼 끝 말고 이 손잡이 부분을 이용해서 너무 꽝꽝 내리치지 마시고 살살 치세요. 그냥 살살. 세게 치면 칼 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. 살살 치시면 금방 잘립니다.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. 이렇게 깨끗하게 잘 갈라서 대구 뿔찜 만들 때 쓸 거고요. 몸통살을 자르실 때는 뱃살을 먼저 잘라줍니다. 이 뱃살은 얇기 때문에 요리하는 과정에서 잘 풀어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뱃살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서 분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살을 떼어낸 배 쪽 부분을 도마에 딱 대시면 얘가 딱 이렇게 고정이 잘 돼요. 이렇게 해놓고 썰으시면 되는데 얘는 생대구잖아요. 워낙 살이 부드러우니까 자르실 때 너무 꽉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살다 터지니까. 자르는 두께는 2.5에서 3cm가 좋습니다. 찜을 하든 탕을 끓이든 생대구 살은 부드럽기 때문에 익히는 과정에서 좀 부서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 2.5cm 이상은 돼줘야 모양이 좀 유지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3cm 정도로 자를 거예요. 두꺼워서 요리할 때 오래 걸리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대구 살은 굉장히 빨리 익습니다. 자, 자르다가 뼈 나오는 부분에서 뚝, 착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. 꼬리 쪽으로 갈수록 뼈가 연해지니까 자르기 쉽습니다. 두꺼운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그냥 잘리네. 그냥 잘리는구만. 손질이 끝난 생대구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런 통 하나 준비하시고요. 밀봉이 잘 되는 통일수록 좋습니다. 손질한 대구를 담으시고 일반 수돗물입니다. 물을 가득 부어주세요. 대구가 충분히 잠겨야 됩니다. 뚜껑 닫으시고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바로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바로 해먹질 않고 며칠 있다 먹을 거다. 그렇다면은 이 물만 하루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. 그냥 뚜껑 열고 물 쭉 따라내신 다음에 수돗물 또 받으세요. 그리고 다시 또 뚜껑 덮고 냉장고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해주시면은 일주일 정도는 냉장고가 미치지 않는 이상 잘 안 상합니다. 잘라놓은 생선을 물에 담근 채로 오래 보관하면은 맛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물론 차이가 발생하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사실 일반 업장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. 저도 오래전에 일식집에서 보조로 근무하고 그럴 때 다 배운 거예요. 자, 이제 열심히 손질한 생대구를 이용해서 시원한 맑은탕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필요한 재료는 알배추 2장, 대파 줄기 요만큼, 청양고추 1개, 버섯 아무거나 조금 있으면 되고요. 무 1조각, 청경채 하나, 숙주 1움큼, 미나리 1움큼, 소금과 청주, 혼다시라고 불리는 조미료 조금 있으면 됩니다. 넉넉한 팬에 물 1리터 넣어주시고요. 불 켜시고 야채를 먼저 손질해서 넣어줍니다. 청경채 밑둥 자르신 다음에 안에 모래 같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씻어볼게요. 넣어주시고 무는 그냥 최대한 얇게 썰어서 넣어주시는데요. 오래 끓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가 안 익을 수 있으니까 두꺼우면 안 됩니다. 대충 2mm, 3mm 그 정도? 버섯도 먹기 좋게 찢어서 넣어주시고요. 대파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줍니다. 알배추 반 갈라서 알배추는 너무 작게 썰으면 먹기에 좀 안 좋으니까 큼지막하게 썰어서 넣을게요. 청양고추 3등분만 해서 넣어줍니다. 끓기 시작하면 숙주를 넣어주시고요. 아삭거리는 숙주의 식감을 원하신다면 지금 넣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위에 올려서 고명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전 맛을 우러내기 위해서 지금 넣을 거예요. 너무 많네요. 반만 넣을게요. 이제 대구를 넣습니다. 맑은 탕은 매운탕보다 끓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살이 많이 부서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런 약한 뱃살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뱃살 2조각 다 넣어주고요. 몸통살 큰 거 2개, 꼬리도 1개 넣고 나머지는 다음에 먹어야지. 물 한번 갈아서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. 대구살을 국물에 잘 잠기도록 해주시고 청주를 넣어주는데요. 청주 없으면 일반 청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소주잔으로 1잔 정도 넣어주세요. 좀 많이 들어가죠?
혼다시를 넣어주는데요. 혼다시가 없으시면 일반 다시다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많이 넣지는 않고요. 밥숟가락으로 한 3분의 2 정도만. 아까 넣은 혼다시도 좀 짭짤한 편이에요. 그러니까 소금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일단 밥숟가락으로 절반 정도만 넣어보고 간을 본 다음에 조절하면 되겠죠. 자, 지금부터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. 이런 맑은 탕은 거품을 잘 걷어서 국물이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런 그릇 하나 딱 준비하시고 끓이는 동안 거품을 잘 걷어 주셔야 됩니다. 그 맑은 국물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 거품 자체가 맛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. 매운탕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런 맑은 탕은 영향이 좀 있어요. 5분 정도 끓인 것 같습니다. 간을 볼게요. 저기서 소주가 막 달려옵니다. 끓여가면서 먹으면 더 좋으니까 이런 뚝배기 준비하시고요. 살 부서지지 않게 잘 옮겨 담습니다. 살 부서져 버리면 음식 값어치가 떨어지죠. 자, 마무리로 미나리 넉넉하게 올려줍니다. 홍고추 몇 조각 이렇게 올려주면 굉장히 예뻐요. 생대구질이 완성됐습니다. 어렵지 않죠? 단순하지만 맛은 끝내주죠. 즐거운 먹방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놈과 함께 하겠습니다. 대선 소주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몇 개 구해봤는데 생선 종류하고 먹을 때 굉장히 좋다고 하더군요. 잠깐만 거기 있어. 홍고추가 올라가니까 이쁘긴 하지만 안 먹는다는 거. 국물이 뜨거울 때 미나리를 푹 담궈주시고 이 미나리 향이 쫙 퍼져야 맛있습니다. 끓여가면서 먹을 때 너무 세게 끓이지 마세요. 그러면 맛 없어지니까 아주 약하게 따뜻할 정도로만 국물 먼저. 야, 이게 탕이지. 이 맑은 탕의 매력이 한번 빠지면요 매운탕은 안 먹게 됩니다. 매운탕은 양념도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생선 본이라도 향이라든가 맛이 많이 묻혀요. 네, 이런 맑은 탕은 일단 생선 자체도 신선해야 되고 뭐 같이 들어가는 야채들도 마찬가지죠. 싱싱해야 돼요. 그럴 때 이런 국물 맛이 나는 겁니다. 자, 이제 부드러운 살을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몸통살. 자, 이 살에 본즈를 좀 뿌려서 먹으면 맛있거든요. 이 본즈는 굉장히 단순합니다. 간장 하나, 식초 하나, 물 2개. 그게 다예요. 본즈를 싹 뿌려주시고 생대구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부드러우니까 젓가락질 하지 마시고 수저로 이렇게. 뼈와 살이 자동으로 분리되는구만. 뼈와 살이 분리되는 밤. 야, 이거 없어도 돼요. 특히 이가 약하신 분들 사랑받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부드러워요. 생대구 본연의 어떤 향, 이것을 본즈가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. 뼈가 요렇게 자동으로, 나머지는 다 살. 맑은 탕의 백미, 미나리. 살이 덜 찌도록 야채도 조금. 저는 맑은 탕 먹을 때 이 대파가 맛있더라고요. 배추. 뜨거우니까 본즈에 찬방해서 식혀줍니다. 잘 털어서. 와우. 자, 이쯤에서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저는 뭐 이번에 맛을 보네요. 평소에 술을 잘 안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. 어떤 알코올의 풍미는 뭐 잘 안 나고요. 끝맛에서 약간 쓴맛이 돌긴 하는데 좀 맑고 좀 깨끗한 그런 느낌입니다. 이래서 생선 종류나 회하고 잘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그랬구나. 고기 종류와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. 이런 맑은 탕하고 꽤 잘 맞는 것 같아요. 한 잔 먹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촬영할 때마다 대리비가 나오는구만. 좋다. 이때 얼른 국물. 술꾼들한테는 거의 기적과 같은 요리죠. 술안주 하면서 해장을 동시에, 술 취하면서 해독을 동시에. 미나리 들어갔으니까. 미나리 본즈에 찬방. 방금 마신 술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. 그냥 맑은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이죠. 국물 한가득 뜨고 본즈를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. 그럼 국물이 약간 뿌옇게 변하거든요. 이 지리 같은 이런 맑은 탕은 이게 별미예요. 진짜 시원하다. 이럴 때는 제가 요리사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. 물론 진상 손님 상대할 때는 그냥 하지만 이럴 때 치유가 되죠.
이거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, 오늘 제가 보여드린 생대구 손질법이 가정에서 하기에 그렇게 뭐 쉬운 작업은 아니죠. 직접 생선 사다가 비늘 치고 막 내장 빼고 이런 것을 평소에 안 해보신 분은 처음 하실 때 굉장히 좀 꺼려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, 몇 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수월합니다. 또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집에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. 대구하고 야채하고 다 해가지고 14,000 원이면은 이런 탕이 2개, 3개 나올 수 있는 거죠.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왜냐고요? 천천히 먹으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작업한 대구 볼살과 머리살로 얼큰한 찜을 만들 겁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